안녕하세요. 자, MDMP 생물 최강 강사 서동진입니다. 생물의 공부 방법 및 그 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방대한 양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와 유전학, 그 다음에 분자 생물학, 그 다음에 동물 생리학이라고 하는 또 분야와 식물 생태 분류 진화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마스터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대를 합격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세포 생물학 책이 아마 생물 책만큼 두꺼울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전학에다가 분자 생물학, 동물 생리학까지, 인체 발생학까지, 거기다 식물 생태 분류 진화까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생물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물을 처음 접하게 되면 일단 책의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캠벨 생물이든 아니면 박쥐책을 선택을 하든 일단 생물 책 자체를 이해가 안 가더라도 소설책 읽듯이 한번 끝내주는 게 일단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생물책은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책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나만의 노트를, 생물 노트를 잘 정리를 해두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생물 지식 자체를 분류를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다가 뭐 신경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경을 공부를 할 때 단락단락 져서 공부를 한다라면 다 끊어지시는 지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암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신경계를 크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신경계는 일단 중추신경계와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고요. 중추신경계는 이렇게 뇌와 이렇게 척수로 나눠집니다. 그럼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성신경과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신경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뇌는 다시 대뇌와 그 다음에 소뇌, 그 다음에 중뇌, 그 다음에 뇌교, 연수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겠죠. 척수는 그냥 척수신경 하나니까 그냥 놔둬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뇌신경과 이렇게 척수신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뇌, 중추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척수에서 나오는 우리 사지신경, 팔다리가 움직이는 신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교감과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류 체계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뇌의 성격과 소뇌 이런 가지가지마다 일단 지식 자체를 채워주게 되면 이 신경계 자체가 정리가 쭉 돼버리겠죠. 이런 형태의 하나의 예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구세포에 대한 것들을 내줬어요. 그러면 혈구세포다라고 하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혈구세포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어떤 세포들을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혈구세포는 뭘 만들 거냐면 혈소판도 만들 거고요. 이렇게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도 만들 거냐면 이렇게 적혈구도 만들어요. 적혈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골수세포를 만들죠. 그럼 우리는 이 골수세포가 다시 자 산성백혈구와 그 다음에
중성 백혈구와 이렇게 염기성 백혈구를 만듭니다. 그러면 염기성 백혈구가 만드냐? 그렇지는 않죠. 자,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것도 만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단핵구라고 하는 걸로 또 세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단핵구에서 다시 배식세포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뭘 만들 거냐면 림프구를 만들어요. 그럼 림프구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NK세포, 자연 킬러 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B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혈구세포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혈구세포 하나를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쭉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거구나.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산소 운반에 관여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산성 백혈구는 기생충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중성 백혈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해서 식균작용을 하는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염기성 백혈구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고요. 수장세포라고 하는 것은 항원 제공세포에서 적군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배식세포는 말 그대로 어때요? 많이 잡아먹는 것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NK세포는 내추럴 킬러셀이니까 돌아다니다가 암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서 제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세포라고 하는 것은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거고, T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의 전체적인 면역 환경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을 짜서 적군을 몰아내는 이런 형태의 세포들이 바로 T세포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혈구세포로부터 분화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물은 분류 체계를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의 지식을 채워나간다라면 좀 손쉽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트 시험 생물입니다. 피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외우는 지식만 가지고 해결은 안 돼요. 보통은 일단 단순 이론이 있고요. 복합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만약에 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낸다라면 아마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유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 기간이나 양들이 대단히 많다 보니까 많은 그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항을 출제를 한다라면 재수생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피트 생물은 이렇게 단순 추론과 복합 추론이 거의 65%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고력을 키우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고력은 그냥 쌓아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오면서 대부분 뭐예요? 단순 지식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토론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추론 능력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생물에 대한 추론 지식 자체를 좀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제가 구별을 할 거고요. 그 구별한 것을 다시 새롭게 접목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적혈구가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적혈구 안에 예를 들어서 농도가 0.3몰이에요. 이게 0.3몰입니다. 자, 0.3몰인데 요거는 약간 이제 생물적 지식이 가미가 된 건데요. 바깥쪽에 예를 들어서 요소를 이렇게 0.3몰을 넣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이쪽과 이쪽의 농도가 똑같으니까 이 적혈구가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물에 녹고 막을 통과하지 못해야만 삼투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막을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삼투압의 농도 개념에서 얘를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소 0.3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바깥쪽이 뭐가 있는 거냐면 증류소로 꽉 채워졌다는 뜻이죠. 그럼 이 적혈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용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개념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지식 자체를 제가 많이 늘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 추론과 복합 추론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고등점 전략입니다. 생물을 어떻게 고득점을 전략할 거냐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생물 과목 자체를 일단 기본 이론 2개월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일단 땅을 파야 되겠죠. 거기다가 주춧돌을 놔야 돼요. 이 생물 이론, 기본 이론은 주춧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내 아주 중요한 지식, 고급 지식들을 좀 얹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본 지식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기본 지식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 위에다 고급 지식을 얹어버리면 나중에 지식 자체가 엉겨붙어요. 엉기게 되면 문항을 추론하는데 정말 적이 됩니다. 나한테는. 네, 그래서 이 주춧돌을 잘 쌓을 수 있는 기본 지식 2개월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2개월로 뭘 할 거냐면 심화 이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춧돌을 쌓아놓고 뭐를 얹을 거냐면 기둥을 얹을 거예요. 또 기둥을 얹게 되면 그 기둥 자체가 또 굵고 튼튼해야만 위에 대들보 자체도 잘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둥을 쌓는 고급 지식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개월 과정으로 단원별 문제풀이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단원별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보가 되겠죠. 대들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들보를 잘 얹어 놓고 이제 집을 완성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2개월 과정으로 뭐를 할 거냐면 기출 문제를 할 거예요. 자,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해야만 내 공부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대들보 옆에다가 뭐를 칠 거냐면 이제 벽돌을 쌓아 올리고 미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개월 과정으로는 예상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상 문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붕을 얻는 과정이 될 거예요. 또 이 지붕을 또 잘 올려야만 비가 새지 않고 잘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붕을 얻는 단계로 바로 예상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개월 과정으로는 실전 문제 풀이로 이제 미관을 이제 장식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가구를 잘 배치하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과정을 다 끝내게 되면 여러분은 그 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약대의 합격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다 마치고 난다라면 정말 생물 자신감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각오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생물 고득점 전략이에요. 자, 그럼 생물 고득점 전략은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좀 죄송하지만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서동예인가? 자, 저는 이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판서로 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신만의 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일단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중에 집중을 해야 돼요.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 이론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잘 하지 않는다라면 정말 재수생한테는 경쟁력을 상실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이론 정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암기를 해놓는다라면 저는 자습 시간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수강생의 이름들을 다 외웁니다. 자, 외우면서 그 학생이 졸거나 이러면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그 학생은 저한테 오게 되어 있죠. 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딴짓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추론을 일단 하게 되려면 사실상 이 약대 시험이 생물만 나는 건 아니에요. 생물 이외의 문제도 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독에 된 관련사항, 테트로독신 이런 것들이 이미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우울증 치료제로서 나와 있는데 이 우울증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들이 또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마 생물 선생님이 다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일단 양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체 발생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제 아주 그 중요한 지식들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식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추론을 하고 답안을 맞추게 될 거예요. 자,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생물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다라면 저는 한 명들이 다 일단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